네, 벌써 네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머리보단 가슴으로 이해하는 강화학습. 네, 네 번째 주제는 탐험입니다. 제가 강화학습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탐험이 없는 강화학습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탐험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강화학습을 공부하고 있지만 가끔 제가 강화학습을 공부하는지 인생을 공부하는지 모를 정도로 큰 교훈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교훈을 같이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맛있는 커피를 먹으려고 카페를 찾아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주변에 커피집이 이렇게 네 군데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일단 모르니까 여기가 좀 맛있어 보이네요. 전 여기를 가겠습니다. 여기를 갔더니 음, 맛이 괜찮아. 뭐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맛이 아주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뭐 한 70점을 주겠죠. 생각보다 많이 괜찮아서 70점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70점을 주면 다른 커피집은 안 가봤으니까 다 0점으로 되어 있겠죠. 안 가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 커피집만 갈까요? 이 카페만 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이면?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를 자주 가겠지만 뭐 여기도 한번 가보겠죠. 여기도 한번 가봤더니 커피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한 80점. 여기 집을 갔더니 여기는 내 생각에 좀 별로 안 맞아 하면은 한 50점. 여기도 가봤더니 좀 애매하네 뭐 65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겠죠. 근데 우리가 또 여기가 최고의 맛있다고 해서 또 항상 여기만 갈까요? 뭐 물론 매니아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또 다른 데도 가볼 거예요. 왜냐면 거기 커피 머신이 바뀔 수도 있고 원두를 다른 거 쓸 수도 있고 그 날에 따라 조금 온도 맛이 달랐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인간에게 탐험은 뭔가 익숙한 단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잘 모를 뿐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뭐 원래 가던 길 말고 옆에 길이 있으면 한번 가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그러신 분이 있겠는데,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렇게 너무 인생적으로만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화학습을 프로그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조금만 더 풀었으면, 탐험이라는 건 일단은 첫 번째 전제는 이거야겠죠? 대부분은 대부분은 내가 아는 최선의 길을 가는 거. 최선의 길을 가야겠죠? 근데 가끔은 내가 모르는 길도 가겠다. 이게 탐험인 것 같아요. 그러겠죠? 항상 다른 길로 가면은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항상 탐험만 하고 다니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내가 아는 최선의 길을 선택을 하는데, 단지 가끔은 내가 모르던 길도 가보는 게 좋겠다. 이게 탐험인데, 근데 또 이 가끔이란 단어가 너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가끔? 도대체 어떻게 가끔 딴짓을 해야 되지? 이거에 좀 문과적인 마인드잖아요. 가끔.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원태현의 님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순간. 아무튼 이렇게 가끔이란 단어, 이 가끔이란 단어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좀 더 풀어볼게요. 이 가끔을 조금 좀 다르게 접근을 하면, 내가 환경을 모를 때는 탐험을 많이 하고, 내가 환경을 잘 알게 되면 탐험을 적게 한다. 이게 탐험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내가 환경을 모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상태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거나 그 방문할 횟수가 좀 적을 때는 탐험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이렇게 초기
에피소드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럴 때는 뭐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우리가 마치 사회 초년생처럼 뭔가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보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어느 게 좋은 시도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막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환경을 모른다. 방문한 적이 별로 없다. 경험이 별로 없을 때는 탐험에 비중을 많이 두고 내가 어느 정도 이 환경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다. 몇 번씩 한 뭐 최소 한 10번 정도씩 방문을 했어. 다. 이 상태들 다. 그럴 때는 좀 탐험보다는 우리가 이제 중년, 장년이 되면은 뭔가 탐험보다는 좀 안전한 길을 선택을 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것처럼 환경을 좀 잘 알게 되면 탐험은 적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애매하죠. 환경을 모를 때는 또 언제까지인지, 환경을 잘 안다는 건 또 언제인지. 정확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피소드를 1000번을 돌린다고 하면 0번째부터는 한 90% 확률로 탐험을 하고 한 900회부터는 약 10%가 10% 탐험을 하도록 이 탐험의 비율을 조금씩 낮춰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통 설계를 하는데 이거는 꼭 정해진 뭐 그런 규정이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에이전트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탐험에 좀 비중을 많이 두시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비중을 두던지 이건 여러분들이 좀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근데 제가 좀 강학습을 공부하면서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여기입니다. 환경을 잘 알게 되더라도 탐험을 적게. 결국 0은 아니라는 거죠. 0은 아니에요. 탐험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아니고 강학습은 끊임없이 탐험을 합니다. 가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갑자기 인생 얘기가 나와서 뭐 인생이 근데 강화학습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탐험이 너무 무서워질 때가 있잖아요. 뭔가 모험을 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언제나 받아들이고 솔직히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강화학습 보면 탐험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강화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탐험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뭐 어느 부분의 전문가 이상이 됐다 하더라도 뭔가 탐험이 없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발전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도 될 것 같아요. 강화라는 게 발전이니까. 일단 제 넋두리는 여기 정도까지만 하고 예시를 한번 둘게요. 예전 시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뭔가 이전에 그 가치 함수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뭔가 불안할 거다. 뭔가 정답이 아닌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어떻게 강화가 됐냐면 나머지는 다 0이고 1, 여기 이쪽 방향 1, 그 다음에 이쪽 방향 아닙니다. 아래 방향으로 가는 게 1, 여기서도 아래 방향으로 가는 게 1, 여기서도 아래 방향으로 가는 게 1,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기까지 풀었죠. 그런데 이거 혹시 계속 돌려보시면 얘는 항상 이 길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길만 가기 때문에 항상 성공을 하죠. 항상 성공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정답일까요? 사실 뭐 여기는 굉장히 간단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최선의 길이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최선의 길이라는 걸. 하지만 실제 우리가 접하는 환경들은 이렇게 단순하진 않죠. 내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우연찮게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게 항상 최선의 길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얘는 이 한 길밖에 학습을 못한 거거든요.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탐험을 한 것처럼 이 강화학습도 뭔가 탐험을 하도록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우연찮게 일 말고 내가 아는 가장 최선의 선택 말고 다른 선택으로 아래로 갔다고 할게요. 여기 있겠죠. 여기 있으니까 이제 다 0값이겠죠. 상태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또 우연찮게 아래로 갔고, 또 모르는 값들이니까 또 우연찮게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우연찮게 오른쪽으로 갔는데 여기에 최고 축값이 1이죠. 여기에 1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아는 길로 가다가 반대로 또 이쪽으로 한번 오고 또 이쪽으로 한번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을 하면 여기 1이 있네? 그러면 여기 오른쪽 방향 1. 반대로 여기도 아래로 가는 거 1. 그렇죠? 여기 그러면 아래로 가는 거 1.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아래로 가는 방향이 1. 여기도 오른쪽으로 가는 게 1. 이런 식으로 다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서 위로 가는 액션을 취했어요. 그럼 다음 상태가 어디죠? 뭐 위로는 못 가니까 다음 상태가 자기 자신이겠죠. 이러면 리워드는 보상은 받지 않았지만 이 다음 상태에서 Q값이 가장 큰 게 1. 여기 1. 오른쪽도 마찬가지, 왼쪽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다 1이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우리는 어떤 방향, 이 구멍으로 가는 방향 빼고는 전부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학습이 돼서 골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손코딩으로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에피소드는 몇 회 반복을 할 거고요. 일단 게임을 초기화합니다. 당연히 게임은 진행 중이라고 플래그 값을 설정해 줘야겠죠. 그리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랜덤 함수를 일단 생성을 할 건데요. 랜덤 함수를 하나 생성해서 만약 랜덤 함수가 내 탐험값, 내가 몇 퍼센트 탐험하겠다. 그 몇 퍼센트보다 작으면 랜덤한 선택을 할 거예요. 작으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만약 이게 탐험값보다 작으면이니까 크거나 같으면이겠죠. 크거나 같으면 현재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행동,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액션을 수행하고 현재 상태, 현재 행동을 가치를 업데이트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상태를 현재 상태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게임을 반복한 다음에 게임이 끝나면 탐험값을 조금 조정을 해줄 거예요. 탐험값을 조금씩 줄여주면서 최소값보다 작지 않을 때까지 계속 조금씩 그 에피소드를 반복할 때마다 줄여줄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탐험값이 크니까 랜덤 함수가 탐험값보다 작을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은 랜덤한 액션을 할 확률이 커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탐험값이 줄어들게 되고 내가 아는 가장 좋은 행동들을 선택을 많이 할 거예요. 단 저는 추천하는 거는 탐험은 절대 0%가 되면 안 되겠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청출어람이 가능한 강화학습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죠. 탐험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거는 비록 그 청취자분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제 스스로한테 매일 하는 말이에요. 강화학습을 공부할 때마다 탐험이 중요하구나 스스로한테 이렇게 좀 최면을 건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탐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이렇게 움직이면은 과연 이 문제를 해결을 했을까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환경을 완전히 정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